주말 저녁 미정이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탁 앞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이 김치, 왜 이렇게 엄마 입맛에 안 맞게 담갔어? 위생 상태도 의심스럽네. 선영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미정의 얼굴에 내던졌다. 빨간 양념이 미정의 얼굴과 앞치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가 감히 우리 엄마를 이렇게 모시면서. 그 순간 미정의 마음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미정의 눈이 떠집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진 방에서 미정은 조용히 몸을 일으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영수를 깨우지 않으려 발끝으로 걸어나가죠. 복도 바닥에 삐걱거리는 마루를 피해 걸으며 미정은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움직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부분이 소리가 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30년이면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외울 만하죠. 시어머니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어젯밤에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는 마음이죠. 82살 박성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밤마다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곤 했거든요. 가끔은 벽을 두드리며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를 부르며 울기도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미정의 손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밥솥에 물을 붓고 시어머니용 죽을 끓일 냄비를 올리고 영수가 먹을 달걀말이 재료를 꺼내죠. 양파, 당근, 대파까지 썰어놓고 김치 냉장고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꺼내 놓습니다. 모든 게 기계처럼 자연스러워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몸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란색으로 올라오는 걸 보며 미정은 문득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상이 시작됐을까요? 25에 이 집에 시집 와서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때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웠죠.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틀렸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잔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땐 성자 할머니가 멀쩡했으니까요. 잔소리를 해도 정신이 또렷했고 미정과 대화도 나눌 수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자꾸 헷갈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끔은 미정을 못 알아보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미정아, 물 좀. 시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정은 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라 들고 갑니다.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성자 할머니가 좋아하는 온도로 맞춰서요. 성자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물 여기 있습니다. 성자 할머니는 미정을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며 누구인지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해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미정을 못 알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미정의 마음은 조금씩 상처받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아, 미정이구나. 고마워, 고마워. 성자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물컵을 받아듭니다. 손이 많이 떨려서 미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물을 흘리기 일쑤예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미정아, 정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지. 이런 말을 할 때면 미정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인정받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죠. 성자 할머니는 물을 마시고 나서 또 그 말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미정아. 내 재산은 선영이한테만 줄 거야. 선영이는 의사니까 잘 쓰겠지. 너는 그냥 시집만 온 거니까. 매번 듣는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쓰립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30년을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결국 자신은 그냥 시집 온 사람일 뿐이라는 말이잖아요. 미정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방을 나와요. 화를 낸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서운하다고 말한다고 소용없으니까요. 부엌으로 돌아와서 아침 준비를 마저 합니다. 시어머니 약통을 열어 오늘 먹을 약을 작은 그릇에 담아두고 영수가 신을 구두도 윤이 나도록 닦아놓습니다. 구두 한 켤레 닦는데도 10분은 걸려요.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구두약을 발라 문지르고 마지막에 헝겊으로 반짝반짝 윤을 내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날 무렵 영수가 비틀거리며 나타납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잠옷 바지는 한쪽이 올라가 있어요. 세수도 안 한 얼굴로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죠. 밥 됐어? 네, 다 차려놨습니다. 미정은 뜨거운 밥과 미역국, 달걀말이, 김치를 영수 앞에 놓아줍니다. 영수는 별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해요. 미정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도 직접 담근 김치도 계란을 하나하나 풀어서 만든 달걀말이도 당연하다는 듯이 먹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맛있네.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습관적인 말처럼 들려요. 진심으로 고마워하거나 맛있어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선영이 온다고 했지? 네, 오후에 온답니다. 그래, 알았어. 나 일찍 들어올게. 그게 전부입니다. 영수는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나 출근한다고만 하고 나가버려요. 미정이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구두를 신고 미정이 다려놓은 셔츠를 입고 미정이 챙겨준 가방을 들고 말이에요. 미정은 혼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 이렇게 건조한 대화만 나누게 된 게 말이에요. 예전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언젠가부터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께 아침을 드리고 약을 챙겨드린 후 미정은 잠시 마당에 나가 앉습니다. 작은 평상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텃밭을 바라봐요. 제법 자란 배추와 무, 고추며 상추까지. 이번에 김치 담글 때는 더 맛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성자 할머니 말이 떠올라요. 내 재산은 선영이한테만 줄 거야. 이 집, 이 마당, 이 텃밭, 그리고 조금씩 모아둔 돈까지 모든 게 신우이 선영에게 갈 거라는 말이죠. 미정이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키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해도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냥 버티자.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해내는 것. 그게 미정이 배운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오후 3시 미정은 부엌에서 전 부치는 소리에 묻혀 현관문이 열리는 걸 못 들었습니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서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호박전, 동태전, 깻잎전까지 벌써 3접시가 완성됐고 이제 김치전만 부치면 되는 상황이었죠. 김치전 반죽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다들 맛있게 먹겠죠? 특히 김치전은 자신 있어요.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드는 거니까 맛이 남다를 거거든요. 양념도 적당히 매콤하게 맞췄고 김치 국물까지 넣어서 더욱 진한 맛을 냈어요. 언니 나왔어.
냉랭한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신우이 선영의 목소리예요. 미정은 재빨리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선영은 하얀 가운에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바로 온 모양이네요.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죠. 아가씨,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어요. 미정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선영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냉랭해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영의 인사는 늘 이렇게 건조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차가워요. 의사라서 그런지 늘 무표정하고 미정을 볼 때마다 뭔가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곤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정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혀를 찹니다. 저 앞치마에 뭐가 묻었네. 요리하다가 그런 거죠? 선영이 미정의 앞치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치 양념이 조금 튄 자국을 말하는 거였어요. 미정은 당황해서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네. 전 붙이다가 튀었나 봐요. 그래요. 좀 더 조심하시죠. 위생이 중요하니까. 선영의 말에는 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미정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셔서 일찍 누우셨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혈압약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선영은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기름에서 나는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깨뜨립니다. 엄마 나왔어요. 선영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어요. 이어서 성자 할머니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렸죠. 아이고, 우리 선영이 왔구나. 얼른 와봐, 얼른.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할머니는 선영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도 또렷해지고 표정도 밝아져요. 미정에게는 늘 고생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서 선영에게는 예쁘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연발하시거든요. 엄마, 요즘 어떠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시고? 새언니가 잘 챙겨드리고 있어? 응, 미정이가 잘 챙겨줘서 괜찮아. 그런데 선영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가 계속 기다렸는데. 병원 일이 좀 바빠서 수술이 길어졌거든. 환자가 위험한 상태였어서 늦을 수 없었어. 미정은 김치전을 뒤집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선영은 할머니와 얘기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평소 미정에게 하는 차가운 말투와는 완전히 달라지죠.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우리 선영이는 정말 훌륭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미정이도 우리 선영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말에 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도 30년 동안 이 집과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늘 비교당해야 하는 걸까요? 저녁 준비가 거의 다 끝날 무렵 영수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예요. 선영이 온다고 해서 일찍 나온 모양이네요. 선영아, 왔구나. 오늘 병원 일은 어땠어? 응, 오빠 반가워. 오늘은 수술이 좀 많았어서 피곤하긴 하지만 보람있지 뭐. 역시 우리 선영이는 대단해. 의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영수와 선영은 그나마 서로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미정만 빼고 셋이서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미정은 혼자 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각종전, 김치, 나물 반찬까지 상이 가득 찼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다들 저녁 드세요. 미정이 부르자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성자 할머니는 선영 옆에, 영수는 건너편에, 그리고 미정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늘 그랬듯이 말이죠. 와, 새언니가 여전히 정말 음식을 잘하시네. 이렇게 많은 걸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선영이 갈비찜을 한 젓가락 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칭찬보다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가씨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어요. 미정은 조용히 대답하며 할머니 그릇에 갈비를 올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미정이 해준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계셨어요. 엄마,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안 되니까. 선영이 할머니를 세심하게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미정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면서 와서는 이렇게 챙기는 척 하니까요. 그런데 이 김치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선영이 갑자기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였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투였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김치는 평소와 똑같이 담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엄마 입맛에 맞나요? 너무 짜고 양념도 과한 것 같은데. 제가 의사라서 그런지 이런 거에 민감한데 짜게 먹으면 혈압에 안 좋잖아요. 그리고 위생 상태도 좀 의심스럽고요. 선영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담근 김치를 다시 보며 당황했어요. 할머니는 평소에 맛있다고 하시면서 잘 드셨는데 말이에요. 저는 괜찮은데요. 어머니도 평소에 맛있다고 하셨는데.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하려는 순간 선영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미정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미정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빨간 양념이 미정의 얼굴과 앞치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매운 양념이 눈 주위에 묻어서 따갔어요. 김치 한 조각이 이마에 붙어 있었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고 성자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감히 우리 엄마를 이렇게 모시면서 뭐 하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평소의 냉랭함과는 차원이 다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얼굴에 김치 양념을 손으로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고? 30년 동안 이 집에 얹혀 살면서 제대로 된 걸 하나라도 했어? 엄마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그날 밤 11시 미정은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묻었던 김치 양념은 깨끗이 씻어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영수를 보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남편은 저녁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김치를 얼굴에 맞은 후에도 선영은 계속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언니가 평소에 얼마나 대충대충 하는지. 엄마마 약도 제때 안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엉성하고. 영수는 그저 선영아, 그만해라고 한마디만 했을 뿐 미정을 적극적으로 감싸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욱 실망스러웠죠. 저녁 식사는 결국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미정은 혼자서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선영은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영수는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거든요. 새언니,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선영이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설거지 같은 건
절대 하지 않던 선영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새언니는 좀 쉬세요. 선영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미정은 어쩔 수 없이 부엌을 나왔습니다. 선영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앉아 있으니 더욱 어색했죠. 미정아, 와서 앉아봐. 시어머니가 미정을 부르셨습니다. 성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어요. 네, 어머니. 미정이 할머니 옆에 앉자 성자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오늘 선영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구나. 내가 미안해. 그 말에 미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사과의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선영이가 요즘 병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야. 그래서 예민해진 것 같아. 할머니는 항상 선영을 감싸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나마 미정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니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 그럴게. 너도 일찍 자거라. 미정은 할머니를 방까지 모셔드리고 나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밤 11시 반쯤 되어서야 영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잠든 척했지만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평소라면 괜찮냐라는 말이라도 할 텐데 오늘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영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전히 잠든 모양이네요. 미정은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이 꺼진 상태였지만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잠이 안 와?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네요. 응, 잠이 안 와서 그래. 오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말이야. 아까 내가 미정이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그 애도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왜? 새언니가 요즘 엄마를 제대로 안 모시는 것 같거든. 약도 가끔 빼먹고 식사도 대충 차려드리고 내가 의사니까 더 잘 보이는 거야.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매일 성실하게 할머니를 모셨는데 선영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요. 정말 그래? 정말이고 말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야.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새언니가 너무 무책임하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선영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사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이번에 집 좀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 이 집 너무 오래됐잖아. 수리할 때도 많고 엄마가 계시기엔 너무 크고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이 집은 건물은 작지만 안쪽으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값어치가 많이 나가거든요. 집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야? 차라리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어때? 요즘 집값도 많이 올라서 제법 큰 돈이 나올 거야. 그럼 미정이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새언니요? 언니는 원래 이 집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집 와서 살았던 거니까 집을 팔면 나가면 되죠. 선영의 말에 미정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원래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듣다니요. 그런데 미정이도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할머니가 망설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그건 당연한 거잖아. 며느리 역할을 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재산을 나눠줄 이유는 없어. 더군다나 요즘 언니가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는데. 그렇긴 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엄마는 좋은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하면서 엄마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면 되니까. 선영아,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엄마가 너무 오래 살아서 미정이한테 집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엄마. 언니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엄마도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어. 내가 부동산 알아볼게. 미정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럼 언제쯤 파는 거야? 빠를수록 좋지. 내가 모든 절차 처리할게. 엄마는 걱정하지 마. 미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전 25의 미정이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의 설렘과 희망이 모두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빨랐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꾼 배추와 무가 이슬에 젖어 있었어요. 곧 이 모든 게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장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시장에 가서 장을 봤거든요. 평소라면 시어머니께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가는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김치 양념이 묻었던 자리는 깨끗이 씻어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려요. 평소에는 이 시간이 유일한 자유시간이라 좋았는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먼저 채소 가게로 갔어요. 무와 배추를 사야 했거든요. 김치를 담글 때가 되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집을 팔면 김치를 담글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 씨,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다 보니 시장 사람들과도 다 아는 사이였어요. 네, 좀 일찍 나왔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미정은 대충 대답하고 무와 배추를 골랐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짧았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채소를 사고 나서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고를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육점 앞에 서니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정육점 주인 김태수가 가게 앞에서 고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미정과 동갑이었고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미정아, 어서 와. 태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이 됐어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태수는 예전부터 미정을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미정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지켜봐왔거든요. 시어머니에게 혼나거나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냐고 물어봐주곤 했죠. 아니야, 별거 아니야. 미정은 고개를 저었지만 태수는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너 우는 것 같은데? 눈이 부어 있잖아. 태수의 말에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거울을 제대로 안 봐서 몰랐는데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나 봐요. 정말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미정아,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인지 말해봐. 태수는 고기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미정을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그 따뜻한 시선에 미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태수야.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제 신우이가 와서 나한테 김치를 던졌어. 뭐? 김치를? 태수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응, 얼굴에다가. 그리고 집을 팔자고 하더라고. 미정은 조금씩 어젯밤 일을 태수에게 털어놨어요. 김치를 얼굴에 맞은 일부터 밤에 엿들은 대화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태수는 미정의 얘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가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기도 했죠. 그 의사년이 진짜 못된 짓을 하네. 김치를 얼굴에 던지다니. 그런데 더 문제는 집을 팔겠다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대. 그게 말이 되냐? 너 30년 동안 그 집을 지켰는데. 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정을 알고 지낸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며느리일 뿐이니까. 아니야, 미정아. 너 모르는 게 있어. 태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뭘 말이야? 너희 시아버지 말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태수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데? 미정이가 정말 고생한다고 이 집의 절반은 미정이 몫이라고 하셨어. 정말? 응, 그뿐만 아니야. 어르신이 유언장도 쓰셨어. 내가 증인으로 서명했거든. 태수의 말에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유언장이 어디에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 어르신이 나한테 맡기셨거든. 만약에 미정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라고 하시면서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그 유언장에 뭐라고 쓰여 있어? 집과 땅의 절반을 며느리 박미정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 어르신 직필로 쓰셨고 도장도 찍혀 있어. 태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어요. 오래된 봉투였는데 겉면에 박미정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그거야. 10년 동안 기다렸어. 언제 너한테 줄까 하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 들어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태수야, 정말 고마워. 나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미정아, 이제 당당하게 맞서. 너한테 권리가 있어. 태수의 말에 미정의 마음속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봉투를 가방에 소중히 넣고 나서 미정은 태수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이제 선영과 맞설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시아버지의 유언장 때문이었어요. 10년 동안 몰랐던 사실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태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과 땅의 절반을 며느리 박미정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선영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네, 부동산 상담받고 싶어서요. 단독주택 매매 관련해서. 네, 경기도 외곽 지역이고요. 좀 급해서 그런데 언제 나오실 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도 가능하신가요?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부동산에 연락한 모양이네요. 어젯밤 대화가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죠. 선영은 정말로 이 집을 팔 작정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2시에 뵙겠습니다. 선영이 전화를 끊고 돌아보더니 미정을 발견했습니다. 아, 언니 오셨네요. 장 잘 보고 오셨어요? 선영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어요. 마치 어젯밤 그런 충격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듯이 말이죠. 네, 다녀왔습니다. 미정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아직 유언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방을 꽉 안고 있는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니, 잠깐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선영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2 손으로 꽉 안고 있었죠. 뭔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엄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언니께도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선영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미정은 이미 무슨 얘기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엄마와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요. 이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선영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엿들은 대화 그대로였어요. 집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미정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일단 물어봤습니다.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팔기로 했어요.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치매 증상도 조금씩 나타나시고 계시잖아요. 이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차라리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어디서 지내실 건데요? 좋은 요양시설을 이미 알아봤어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치매 환자 전문 케어 프로그램도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엄마마한테도 훨씬 나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선영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병원에서 환자 가족에게 설명하듯이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었죠.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어머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거든요. 엄마도 동의하셨고요. 그리고 언니도 이제 자유로워지실 수 있잖아요.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자유로워진다는 말이 비꼬는 것처럼 들려서 미정의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가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요. 그래도 3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시어머니 수발에, 집안일에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제 언니도 언니 인생을 사시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이 집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으시잖아요. 선영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어요. 이제 나가라는 것이었죠.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미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물론 이사비 정도는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드릴 거고요. 이사비라는 말에 미정이 화가 났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모든 걸 바쳤는데 이사비만 받고 나가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사비만 받고 나가야 한다는 건가요?
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시댁 재산이잖아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상속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언니도 아시잖아요. 선영의 말은 법적으로는 맞았어요. 하지만 미정에게는 가슴 아픈 말이었죠.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이 집을 지켰는데 그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며느리 역할을 한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재산 분배를 받을 수는 없어요. 선영은 미정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가방 안에 유언장을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꺼내서 보여주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혼자서 먼저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살 곳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하죠? 한 달이라니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언니가 이해해 주셔서. 그럼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 가볼게요. 오늘 오후에 와서 집 감정평가 받을 예정이거든요. 선영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온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나신 모양이네요. 미정은 방으로 가서 인사드렸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미정아. 너 장 다녀왔구나. 고생했어. 네, 다녀왔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 그런데 미정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성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미정을 보셨어요. 표정이 어딘지 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가 집을 팔자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가 직접 물어보셨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죠. 저는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디서 살 거야? 나는 요양원에 들어간다는데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이미 선영과 약속한 일이라서 바꾸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독립할 때가 됐죠.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미정은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점심을 간단히 차려드리고 나서 미정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정말 들어있는지 태수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태수와 동네 이장이 서명한 증인 서류였습니다. 유언장을 펼쳐보니 정말로 태수가 말한 대로였어요. 이 집과 땅의 절반을 며느리 박미정에게 준다고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날짜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고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미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유언장이 있으면 선영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선영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미정은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 집 상태가 정말 좋네요. 단독주택이 이 정도로 잘 관리된 경우는 드물어요. 중개업자가 집 안팎을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미정이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관리한 결과였죠. 언니가 워낙 꼼꼼하게 관리해서 그래요. 선영이 대답했지만 그 말에는 고마움보다는 의무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당 정원도 잘 가꿔져 있고
텃밭도 있네요. 이런 건 요즘 집에서 보기 힘들죠. 구매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중개업자는 미정이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선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지역 최근 거래가를 보면 이 정도 면적의 상태까지 고려하면 3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3억 2천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3억이라는 금액에 미정은 가슴이 뛰었어요. 유언장대로라면 그 절반인 1억 5천만 원이 자신의 몫이었거든요. 언제쯤 매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가능해요. 요즘 이런 단독주택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달 안에는 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개업자의 말에 선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서류는 제가 준비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명의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 명의예요. 제가 대리로 진행하는 거고요. 위임장 같은 건 준비하셔야 해요. 당연히 준비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돌아간 후 선영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네, 집 매매 관련해서 위임장 작성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복잡한 절차는 어려우시거든요. 미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걱정이 됐어요. 선영이 법적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수도 일찍 들어왔어요. 식탁에는 미정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오빠, 오늘 부동산 사람이 다녀갔어요. 선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얼마나 나온다고 하던? 3억 정도 된대요. 영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평소에 돈 얘기만 나오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3억이나?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네, 언니가 집을 잘 관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영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 시선에는 고마움이 없었어요. 미정아, 너는 어디서 살 거야? 영수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미정은 짧게 대답했어요. 아직 유언장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영수의 말에 미정은 기가 막혔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게 전부라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정은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 유언장을 공개해야 할까요? 너무 일찍 말하면 선영이 다른 수를 쓸 수도 있고 너무 늦으면 모든 게 끝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밤 9시쯤 선영이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더니 미정을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선영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엄마가 위임장에 서명하셨어요. 이제 제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죠.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벌써 위임장까지 받았다니요.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급한 게 아니에요. 엄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처리하는 게 좋거든요. 선영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치매가 더 진행되면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뭔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언니가 요즘 약을 가끔 빼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 없는데요? 미정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매일 정확히 약을 챙겨드렸거든요. 그리고 식사도 대충 차려드린다고 하시고요. 제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의사니까 거짓말 하시지 않죠. 선영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라고 하니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가끔 흐릿하신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치매 초기에는 최근 일을 더 정확히 기억하시거든요. 미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의사인 선영의 말에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를 빨리 전문 시설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도 부담 덜고요. 선영은 계속 미정을 무능한 며느리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전문가만큼 할 수는 없잖아요. 선영의 말에 미정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정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시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있어요. 순간 선영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과 당황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언장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다고요. 미정은 방에서 유언장을 가져왔어요. 선영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과 땅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선영은 유언장을 집어들고 자세히 읽어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님 글씨예요? 네,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태수 씨와 이장님이 서명하셨어요. 선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유언장을 계속 들여다보며 뭔가 트집을 잡을 곳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게 진짜라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어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태수 씨가 가지고 계셨거든요. 10년 동안이나요? 시아버님이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라고 하셨대요. 선영의 얼굴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모르잖아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10년 전 일이고 증인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지도 의문이고요. 선영은 유언장을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가리면 되겠네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법정에서 가리면 되겠네요. 미정의 말에 선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법정에서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묻어났어요. 왜요? 못할 이유라도 있나요? 미정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끝이었어요. 언니, 법정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 아시죠? 선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언니가 지금까지 한 일들 말이에요.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짐작이 갔거든요. 예를 들어 어머니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있고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엄마 혈압약을 다른 걸로 바꾼 적 있잖아요. 제가 의사니까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선영의 말에 미정은 당황했어요. 몇 달 전에 약국에서 같은 성분의 다른 제약회사 약을 받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더 저렴했기 때문이었는데 선영은 그걸 문제 삼고 있었어요. 그건 약국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주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무단으로 바꾼 건 맞잖아요. 환자 약을 임의로 바꾸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약사가 괜찮다고 했어요. 약사가 뭘 알아요? 의사 처방전을 바꾸는 건 불법이에요. 선영은 계속 미정을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생활비 문제도 있고요. 생활비요? 엄마가 주신 생활비 중에 일부를 빼돌린 적 있잖아요.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엄마 통장에서 돈이 나간 기록이 있어요.
언니 외에는 누가 쓸 수 있겠어요? 그건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제가 함부로 쓴 적 없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선영의 질문에 미정은 말이 막혔어요. 생활비를 쓸 때마다 일일이 영수증을 모아두지는 않았거든요. 어머니께 물어보시면 돼요. 엄마가 기억하실까요? 요즘 치매 증상이 나타나시는데. 선영은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서 미정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언니, 법정에 가면 이런 일들이 다 조사받게 돼요. 과연 언니한테 유리할까요? 미정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선영이 거짓말로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당당하게 법정에 나가시죠. 저도 의사로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선영의 협박에 미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의사인 선영과 맞선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선영아, 뭘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니?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대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에서 깨신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깨워드렸나 봐요. 선영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할머니가 궁금해하시자 미정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시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있어요. 유언장?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네, 이 집과 땅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미정이 유언장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어보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영감 글씨네. 할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응, 이제 생각나네.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쓰고 계셨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할머니의 증언에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몰랐지? 태수가 가지고 있었대요.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렇구나. 영감다운 생각이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 그 유언장이 정말 유효한지 확실하지 않아요.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왜 유효하지 않겠어? 영감이 직접 쓰신 건데.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선영아, 너는 왜 그렇게 반대하니? 미정이가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절반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니? 할머니의 말에 선영은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미정아,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인정해 주신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선영아, 미정이한테 미안한 마음 좀 가져라. 그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저는 그게 아니라. 됐어. 영감 뜻을 따르자. 미정이도 이 집 식구니까. 할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선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 가셔야 해요. 왜? 몸이 괜찮은데. 정기검진 받으실 시간이에요. 제가 예약해뒀거든요. 선영은 엄마를 데리고 나갔어요. 미정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돌아온 할머니는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머니, 검진은 어떠셨어요? 미정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선영이가 말하는데 내가 치매가 많이 진행됐대. 그런가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선영이 의사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할머니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어제 유언장 보시고 기억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할머니의 말이
어제와 달라졌어요. 선영이 뭔가 공작을 벌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선영이 미정을 다시 불렀어요. 언니,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갑자기요? 치매가 더 진행되신 것 같아요. 어제 유 원장 얘기도 제대로 기억 못 하시고요. 선영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인 선영의 말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내린 결정들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선영은 할머니의 치매를 빌미로 모든 걸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리 유 원장이 있어도 선영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뜻밖의 소식은 태수로부터 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수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미정아, 큰일 났어. 선영이 그 의사년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어. 태수의 얼굴은 흥분으로 빨개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선영이가 일하는 병원에서 문제가 터졌어. 병원 기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선영이 횡령을 했다니요. 정말이에요? 응, 내가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들었어. 벌써 몇 달 전부터 내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대. 태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뿐만 아니야.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검사 강요하고 진료 기록도 조작한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경찰 조사가 시작될 거야. 병원에서도 선영이를 해고할 준비를 하고 있대. 미정은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선영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태수야, 정말 확실한 거야? 확실해. 내 친구가 병원 행정팀에서 일하거든. 증거도 다 나왔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얼른 뒷문으로 나갔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조심해. 선영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미정이 물었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선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어제 누가 다녀갔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미정은 거짓말을 했어요. 태수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뒷마당에 발자국이 있던데. 모르겠어요. 동네 고양이일 수도 있고요. 선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정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오후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왔습니다. 경찰 2명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이선영 씨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미정은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이 나왔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선영 씨죠? 병원 기금 횡령 건으로 조사받으러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일단 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경찰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에게 연락 좀. 서에서 하셔도 됩니다. 선영은 어쩔 수 없이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동네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에 영수가 퇴근했을 때 미정은 그 소식을 전했어요. 선영이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뭐? 왜? 병원에서 횡령했다는 혐의래요.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선영이가? 설마. 경찰이 직접 와서 데려갔어요. 그날 밤 늦게 선영이 돌아왔어요.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정이 물었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지역 뉴스에 선영 이야기가 나왔어요. 의사 이선영 씨, 병원 기금 횡령 의혹으로 구속. 뉴스를 본 성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우리 선영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어머니, 아직 의혹일 뿐이에요. 미정은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며칠 후 선영이 정식으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횡령뿐만 아니라 의료기록 조작, 불법 시술까지 드러났거든요. 선영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해고됐고요. 그 소식을 들은 성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미정아, 내가 정말 미안해. 선영이만 믿고 너를 소홀히 했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내가 너무 몰랐어. 할머니는 미정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시아버님 유언장 얘기도 이제 확실해졌어. 내가 이 집 절반을 받는 게 당연해. 어머니, 그리고 집도 팔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할머니의 말에 미정은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후 선영이 집에 와서 짐을 챙겼어요.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려? 그동안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김치도 던지고 나가라고 하고. 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미정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골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잠시 지낼 거예요. 법정 다녀오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선영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선영을 공중분해라고 불렀어요. 김치를 던지더니 자기 인생이 날아갔다면서 말이죠. 몇 달 후 미정은 유언장에 따라 집과 땅의 절반 소유권을 정식으로 등기했어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인정받았습니다. 성자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지내기로 했어요. 미정이 돌봐드리기로 한 거죠. 미정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됐을지.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은 텃밭에서 김치를 담글 배추를 따고 있었어요. 그때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미정아, 기분이 어때? 뭐가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기분 말이야. 미정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해. 미정은 배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날의 김치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30년 묵은 한이 조금은 풀려 있었어요. 이제 미정은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저녁 무렵 미정은 새로 담근 김치를 맛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 김치는 누구에게 던져지지 않을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